자, 일단 오늘 아스날 바이언을 보신 분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차전보다는 너무 무기력한 축구가 나왔다가 주 얘기였죠. 이게 좀 그런 거죠. 추상적인 표현이라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저도 썼고 정식 중계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되게 모호한 표현인데 뭐냐면 도대체 이길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게 주원 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식 중계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표면화되지 않는 느낌이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뭔 소리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아르테타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흠집이라도 내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어. 아스날이 그런 부분이 좀 비교적 부족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팀이랑은 다시 안 붙고 싶어. 우리가 이겨서 올라가지만 어우 지긋지긋해. 그 후토크 얘기하더만. 그런 좀 집요함을 보여주면 네.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랜만에 나간 챔스고 그래 8강 갔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라는 느낌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길 의지는 있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 끝까지 0대0 상황을 몰고 가서 연장에 가면 모른다라는 변수를 만들어낼 거라면 실점 장면 같은 안일한 수비는 하면 안 됐다. 그쵸. 너무 어이없이 먹혔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경기였죠. 네, 그래서 장코치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경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경기는. 이번 경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별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경기 보면서 저도 확실히 느낀 거는 무조건 윙어는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윙어는 무조건 한 명.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드릭 오려고 했다가 트로사가 온 건데, 그쵸. 근데 제가 그 아틀레티코 챔스 우승 얘기하면서 아틀레티코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측면 자원. 리누랑 리켈메. 네, 원원원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 사카랑 마르티넬리가 이거 한 번 해서 뭐 공격 포인트 기록 못했다고 아예 뭐 갑자기 뭐 급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다른 유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변화 옵션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내려앉았을 때 여기보다 이제 더 내려앉았을 때 내려앉았을 경우에 보통은 요새 측면 같은 경우 이제 다 더블팀이 오잖아요. 그죠. 네. 더블팀이 오면은 근데 더블팀이 왔을 때 사카 같은 경우 원래 이점이 있던 건 뭐냐면은 사카는 거의 미드필더스러울 정도라서 이 갭을 활용을 엄청 잘했어요. 이 갭 사이로 고정시켜놓고 특히 이제 마르틴 오면은 여기서 이제 플레이 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 챔스 8강 4강까지 오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이제 거의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만큼 하이 레벨의 팀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흠잡을 게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차이는 어디서 오냐? 원원원인 거죠. 다 1대1, 2대2, 3대3 다 수적 동인 거예요.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블팀이 왔을 때도 결국에는 1대1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은 뭐예요? 여기서 1대2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엔드라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냥 최종적으로 몇 대 몇 되는 거야 그냥? 1대1. 그냥 1대1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이 거꾸로 골 먹혔을 때 하팔게이로가 크로스 올리기 전에 이걸 누가 했어요? 사네가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사네가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리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 평가를 보면 팬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막 이 새끼 뭐 난사한다, 참여왕이다, 턴오버왕이다 이렇게 되게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스타스러운 이제 용어들 좀 쓰시네요. 아니 근데 아주 흡족합니다. 아니 다른 데도 이제 예전에 나갔는데 다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정신이 나갔다고 했잖아. 이 새끼는 드리블 말고 다른 게 뭐야 이게 머리 없다. 값이 입력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대가표가 하시잖아요. 아니라 대가도 아니라 대지를 가는 드리블 그냥 쭉 밀고 일로 가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챔스 뭐 조별 라운드 때 뭐 턴오버를 뭐 10몇 개 했다고 뭐 누가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걔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카랑 마르티넬리 둘 다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체력적인 이슈가 됐든 어쨌든 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때 아스날은 근데 그 카드가 추가로 있질 않아요. 맞아. 물론 그게 여러 명이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지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니까 리그 우승은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챔스 우승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챔스 우승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봤을 땐 토너먼트에서 그러니까 리누랑 리켈메가 아틀레티코는 있는 것처럼 하나는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무기력했어요. 사카 말티 말고 여기에 뭔가 딱 안 됐을 때 변주를 더 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드릭이 지금은 결국에는 경기력이 잘 안 좋은 편이지만 기대를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샤흐타르 때 봤던 모습이면 그 버티컬함이 있거든요. 엔드라인까지 가는 버티컬함. 직선적으로 쭉 맞아요. 다이렉트하게 가네. 예, 그리고 걔는 또 이제 어쨌든 왼쪽 오른쪽 다 나오는 거. 물론 뭐 왼쪽 위주로 좀 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 옵션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좀 상황을 큰 틀에서 좀 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아스날은 이번 시즌 특히 지난 시즌 이제 자카가 있었는데 자카 나가고 나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최근 경기들로 보게 되면은 풀백이 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틀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냐. 뭐 2-3, 3이다, 2-3이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 2-3이다, 3이다를 노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3-2면 그 다음에가 4-1인지 뭐 1-4인지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분리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2, 3, 네. 5인지 네. 아니면 뭐 이게 다른 식으로 변하는지 네. 그거를 다음을 얘기하면 여기서 하고 끝나고 얘네는 야 여기서 공 줄게 니네끼리 따로 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쇄적인 올라가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말하는 게 중요한데 투엘이 경기 전에 한 그 기자회견에 사실 되게 그 아스날의 표현을 잘 해놨거든요. 투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투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 3, 2, 4, 1이라고 해요. 1, 3, 2, 4, 1. 네,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1 있고 포함해서? 네, 3, 2, 4 그러니까 뭐 3, 2, 4 하나요? 네, 3, 2, 4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골키퍼까지 얘기를 한 거구나. 네, 3, 2, 4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시즌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뭐였냐면 레프트백이었죠. 레프트백이 최근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왔죠? 키비오르. 키비오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키비오르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왔던 게 변화가 뭐냐면은 키비오르가 이제 저는 풀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백이 사실상 세 번째 센터백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베로는 살리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이 사실상 살리바가 이게 마갈량이 되는 거고 이게 살리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벤 화이트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풀백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1차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차전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키비오르가 나오고 물론 뭐 키비오르도 여기 넘어가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지만 기본 세팅 값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벤 화이트가 우리가 아는 풀백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엮여서 발생한 상황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사카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4-3-3 바리에이션이죠. 여기서 사카가 센터백이랑 풀백 사이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럼 벤 화이트가 일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소로 봤을 때는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국소 2대1이 걸리니까 바이언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나브리가 화이트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대2가 되는 거죠. 동의됐고. 2대2가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아스날이 초반에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갔던 건 어떤 부분이야?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죠. 네. 이 공간을 누가 계속해서 썼어요? 마르티니 웨데고르가 웨데고르가. 와서 여기서 공을 받아서 계속 플레이를 했죠. 플레이를 하고 대신에 그럼 얘를 막아야 되는 게 이제 라이머였다 보니까 페널티 라이머. 네, 라이머가 끌려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또 이 둘의 갭이 발생해 이걸 누가 쓴 거예요? 카이가 나온 거죠. 카이가 나와서 그리고 카이가 여기서 이제 2대1을 거는 거예요. 2대1을 걸거나 혹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대2인데 카이가 여기서 일로 가서 여기서 3대1을 3대1을 걸거나. 네. 또 득점 장면도 그렇고 그 벤 화이트가 놓친 찬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웨데고르가 나와서 잡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몸 방향이 대각선인 거죠. 나와서 받을 때. 여기서 등을 쥐고 받는 게 아니고 바디 포지션 자체가 열어놓고 받게 되면은 내 마크맨을 보고 여기서 패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득점 장면의 경우에는 여기서 공이 넘어가서 여기서 3대2가 걸려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 사카가 원원원에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벤 화이트가 못 넣었던 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데 2대2에서 공을 따냈는데 세컨볼로 이제 카이가 와서 따고 그러고 이제 벤 화이트한테 찬스가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이 키비오르를 왼쪽 센터백으로 왼쪽 풀백으로 나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인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이 두 개가 나왔다. 네, 근데 이제 투엘이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투엘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아스날은 빌드업 할 때 오른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년 동안 나는 계속 아스날 봐오고 있고 매 경기 아스날의 경기를 볼 때마다 뭔가 배울 점이 있는 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니까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작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나브리가 왼쪽으로 끌려갔을 때를 얘기한 거니까. 근데 안 끌려고 그냥 윙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블록으로 해서 공 있는 쪽으로 이제 시프팅해서 수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야? 보통은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르틴 공 받고 플레이했다가 끌어모으고 다시 한번 뭐 사카가 뒤쪽으로 나와서 공 여기서 반대쪽 나와서 전환해서 보통은 이렇게 왔을 때 마르티넬리가 더블팀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원원을 하는 거죠. 원원을 해서 엔드라인까지 가서 이제 플레이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투헬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왼쪽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 라인의 아이솔레이션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에서의 그 과부하를 좀 건다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1차전은 초반에 전반전 이제 특히 초중 한 20분까지 경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아스날 특유의 4-3-3의 이 바리에이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형태로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2-4-1인데 3의 2가 우리가 아는 그 뭐 조르지뉴 데클랑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외대고루가 된 거죠. 외대고루가 된 거죠. 여기 데클랑이 이제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돼서 이제 전개가 된 건데 근데 여기 이거 대비 2차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의구심이 좀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랑도 이어지는데 2차전 같은 경우엔 결국엔 좀 달랐잖아요. 물론 토미야스를 냈죠. 물론 1차전도 후반전 가서는 교체를 했지만 키비오를 빼기는 했지만 이제 보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토미야스가 레프트 백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생긴 반대로 또 이제 정해진 게 뭐예요? 반대로 마갈량이스가 왼쪽 센터백이고 살리바가 리베로가 되고 벤 화이트가 세 번째 센터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미야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중앙으로. 네, 특히 이제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4-2-4 혹은 이제 거의 4-2-4에 가깝게 압박이 되는데 이 공간을 안 주려고 이 둘의 갭을 안 주려고 근데 이 둘의 갭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갭 혹은 이 둘의 갭에 있는 거죠. 토미야수가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뭐냐면 이거 좋다 이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고 그리고 벤 화이트가 그러니까 세 번째 센터백으로 풀백이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윙이 앞쪽으로 4-2-4에 가깝게 더 끌려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페어가 얘니까 내가 막아야 되는 대상이 얘니까 보통은 이제 끌려 나온단 말이죠. 끌려 나와서 여기서 공을 순환시키다가 얘가 뛰쳐 나오면은 그 사이 갭을 또 활용을 이 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1차전 대비 봤을 때 바이언을 일단 칭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갭을 활용이 안 되게 무시할라가 전술적으로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공 가지고 할 때만 보이니까. 근데 요게 요 1m, 2m인데 여기서 뛰쳐 나갈 거 안 뛰어나가고 이제 보통은 뭐 조르지뉴 아니면 데클랑이었으니까 이걸 계속 막아요. 가면은 보통은 이제 같이 날아가는 경우인데 가면 대각선 반대예요. 지그재그. 와서 맞고 이 갭을 하나도 안 줘요. 그 역할을 무시하려고 엄청 잘한 거네요. 네, 1차전에서는 이 갭이 관통당하는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2레벨은 요거 한번 들어가서 내려앉으면 이게 그 흐름이 막 5분, 10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 2차전은 제가 봤을 땐 그걸 안 줬어요. 자, 바이언을 칭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의구심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벤 화이트가 와도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공간이 있는 거는 똑같아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누군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활용이 잘 됐는지에 대해. 네, 왜냐면은 왼쪽은 토미야스가 들어오고 토미야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플레이가 됐으면은 이제 제수스 들어온 다음에 카이가 이제 왼쪽 메잘라 왼쪽 인사이드 앞으로 나오면은 보통은 여기 이제 공이 있고 얘가 이제 있어서 안쪽으로 좁혀들면은 왼쪽 같은 경우 카이가 계속 나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투엘이 얘기했지만 공 흐름 자체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전환될 때가 사실 위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카이 같은 경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여줬는데 이번 2차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간 활용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 외대고르가 거기를 활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데클란이 뭐 그쪽으로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조르지뉴 뭐 더더욱 아니었고 간헐적으로 나오던 장면은 뭐냐면은 사카가 나오는데 근데 사카가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패스는 나오면은 풀백을 달고 와요. 풀백을 달고 오고 이미 이쪽 시프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다시 뒤로 가는 거가 네. 어차피 이쪽으로 가봤자 네. 이미 갭 활용도 하기가 네.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네, 결국에 그 아스날의 이 특유의 3-2-4-1이라고 보면은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외대고르예요. 마르틴이에요. 근데 경기 내내 보게 되면은 그 소파스코어 있잖아요. 네. 전 최근에 이제 소파스코어는 좀 보는 편인데 1차전이랑 2차전 마르틴 그 패스 숫자를 보시면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마르틴이 계속해서 있었던 공간이 어디냐면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라인은 이제 좁아져 있고 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공을 받을 수가 없죠. 네,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받는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죠. 근데 이 공간에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네. 그러니까 뭐 유추를 그러니까 해보자면은 유추를 기자회견 받는데도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공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밑에서 10번 받는 것보다 있어야 될 공간에서 한 번 받는 게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이라도 오더라도 돌면은 그냥 바로 그쵸. 예,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다가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두 번째로는 가면은 간격 자체가 좀 밸런스가 깨지니까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이제 네, 마지막에 제 생각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게 선수들 자체가 이제 좀 경직돼서 챔피언스 리그 8강이라는 거,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 자체도 이제 부담되고.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미켈이 경기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게 뭐 그 연도는 제일 기억 안 나는데 뭐 챔피언스 리그 나온 지 몇 년 됐고 챔피언스 리그 8강 나온 지 몇 년 된 팀이라고 우리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왜 그 시간 동안 여기에 나오지 못했는지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뭐라지? 그러니까 매지컬 모먼트가 우리한테는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방금 확인해봤거든요. 외대고르가 1차전에 터치를 85번 가져. 85개. 2차전 수치가 이제 50번. 50번. 그러면 30개 정도 30이 차이가.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히트맵도 봤어요. 예. 1차전에서 외대고르가 여기가 엄청 진하고 여기. 이 공간이 엄청 아까 진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 근데 2차전 보죠? 약간 요 공간 비고 여기에요. 네. 딱 요 공간에 있어요, 외대고르가. 그러니까 네. 딱 장코치님이 말씀하신 이쪽으로 빠져가면서 공 받고 앞쪽으로 돌아서서 하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여기에 계속 좀 묶여있는 그런 느낌을 당연히 히트맵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보이지. 건데 네. 실제 경기에서 그럼 어쨌든 이 위치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좀 어제 경기에서 많이 겪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좀 시스템이랑 별개 문제인데 폰지가 못 나왔잖아요. 네. 저는 바이언 입장에서 그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폼이 안 좋아서 이 선수가 1차전에도 되게 헤매요. 그나브리가 많이 수비를 도와줘서 그렇지. 네. 여기가 오히려 게레이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 측면이 마즈라이랑 게이루 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게이루를 넣은 것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게이루를 제 생각에 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투헬이 방금 저희가 설명했던 그거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잖아요. 아스날 많이 봤다고 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이 순환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전은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골 먹히고 애를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나브리가 뭐 못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게이를 윙으로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풀백 둘을 넣어버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수비 국면에서 인지도는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여기서 그렇게 경직돼서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했어야 됐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언이 어쨌든 풀백 툴을 써가지고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은 건 잘한 거고. 네. 근데 그 잘한 건 잘한 건데 아스날이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못한 것도 네. 못한 거다. 네. 이거는 사실 아르테타가 직접 이래서 이랬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모르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뭐 선수들의 개개인의 컨디션의 문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전 맨날 얘기하는 건 축구는 선수들이라는 거라서 그치? 감독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건지. 왜냐면은 투엘이 이제 되게 칭찬을 하면서 또 했던 게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너가 일로 오면 너가 일로 가고 너가 올라오면 너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유닛 플레이가 굉장히 좌우 측면에서 다 3인 유닛, 뭐 2인 유닛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스날의 강점인데 이번 2차전은 사실 그 플렉서블한 그 유닛 플레이가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경직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스날 바이언은 뭐 부정적인 면 그리고 바이언의 긍정적인 면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그 다음이 맨시티 레알 맨시티 레알.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뭐 되게 명경기. 이거는 저 바둑알을 조금 바꿀게요. 색깔을. 네. 네네. 레알이 이제 또 약간 그
흰색 그리고 약간 그 노란색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레알을 노란색으로 오케이. 하고 시티를 파란색으로 네네. 하겠습니다. 그 아까 장코치님 방금 말씀하셨던 아르테타 인터뷰에서 나왔던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매지컬 모먼트? 네. 그게 저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상대하는 팀들도 시스템적으로 전술적으로 완벽한 팀들도 저들이랑 만났을 때 어떤 부담?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비야가 리그에서 안 좋아도 유로파 가면 잘했잖아. 유로파 가면은 네. 잘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비교할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저는 어제 맨시티처럼 지고 떨어졌으면 그 약간 제 느낌엔 장렬히 산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펩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그렇지.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면 나는 막 팬들의 막 이런 게 좀 덜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아스날이 좀 모자랐던 거고 네. 제가 뭐 맨시티 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입하긴 힘들지만 저는 맨시티는 어제 정말 할 만큼 하고 졌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공. 자 레알 맨시티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레알 맨시티는 맨시티가 후방에서부터 후방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이 압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티는 이번 시즌은 뭐 지난 시즌도 좀 그런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센터백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센터백 중에 하나가 올라오고 아스날이랑 똑같이 3-2-4-1인데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다르죠. 이 움직임, 이 가져가는 그 흐름 자체가 다른데 일단은 이제 이번 2차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황이 어떤 게 왔냐면은 후방에서 이제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이제 벨링엄이랑 비니시우스가 1선이었잖아요. 4-4-2로 수비 진영을 갖췄을 때 비니시우스랑 벨링엄이 1선 갖췄을 때 한 명이 센터백 압박을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센터백 발생했을 때 보통은 여기서 에데르송이 나와서 1선에 대해서 여기서 2대1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요. 아 여기서 1대1에 여기서 2대1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발생하는 게 뭐냐면 원래 센터백이었던 게 이제 이번 경기는 그 아칸지였잖아요. 네. 스톤스 대신에. 그러면 로드리가 얘네 둘의 이 크로스랑 카마빈가의 지역 방어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 이게 비니시우스면서 이게 벨링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선이 있으면은 공 가진 센터백이 있으면은 압박을 한 명이 나가요. 압박을 한 명이 나가면은 이때 이제 아칸지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에데르송이 나와서 여기서 2대1에서 수적 우위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로드리 같은 경우가 크로스나 카마빈가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벨링엄 혹은 비니시우스 이제 둘 중에 한 명 남은 쪽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4-2-3-1이 되는 거죠. 압박 형태 때문에 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몇 대 몇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또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일로 아칸지가 이제 오니까 여기서 이게 비니시우스가 마가지 가면은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장치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앉았을 때 상황을 좀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또 3-2-4-1로 또 오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근데 시티의 경우에는 3-2-4-1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센터백 둘이 폭이 엄청 좁아요. 이게 물론 넓혀서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이 라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거의 4-2-4가 그냥 말 그대로 돼요. 여기서 왜냐면 봤을 때는 얘네들이 원래 풀백이잖아요. 네. 풀백이고 센터백이 여기에 더 하나 있는데 센터백이 올라간 거다 보니까 얘네 둘의 페어는 누군 거예요? 윙인 거죠. 윙이 오다 보니까 공이 얘한테 있으면은 오게 되고 올라가고. 얘도 얘한테 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죠. 올라가고. 그리고 이 둘은 안쪽으로 좁혀 있고 등 뒤를 안 허용하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 형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건 진짜 4-2-4-1 사이사가 강제되네 어떻게 네. 보면. 이 맨시티의 3-2-4-1의 특징으로 인해서 아하. 특징으로 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1차전 대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시티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티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후방에서 풀어 나올 때도 결국에는 이제 1선 같은 경우가 이게 비니시우스랑 벨링엄인데 1차전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압박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냥 놔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쉽게 계속해서 수적 우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번 2차전 같은 경우 일단은 이 둘이 훨씬 더 수비할 때 액티브했어요.
훨씬 더 액티브했고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저는 레알 마드리드이 올라갈 만했다고 생각해요. 경기를 다 보고 나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시티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 측면이 시티 입장이 좀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쉬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 여기서 이제 워커니까 워커에서 공을 포든이었죠. 포든 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서 이제 딸려오는 게 맨지가 딸려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있던 게 데브라이너인데 데브라이너에 대해서 데브라이너를 맨마킹하는 건 누구야? 크로스죠. 크로스여서 여기서 이 국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몇 대 몇 나오는 거예요? 3대3. 여기서 3대3이 나오는 거예요. 예. 3대3이 나오는데 시티가 근데 한 거는 뭐냐면 센터백에서 올라오는 아칸지가 여기로 와서 여기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면은 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원래는 누굴 막아야 돼요? 아칸지. 네, 아칸지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칸지 같은 경우 포지션 자체가 이제 먼 쪽에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페어가 데브라이너로 자기 등 뒤에 있는 선수로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3대3 같지만 사실은 몇 대 몇인 거예요? 4대3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중에 이제 경기 이거 듣고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 더 낮은 지점이긴 했는데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 뭐였냐면 워커에서 그러니까 포든한테 이제 마크가 붙어 있어서 그냥 백패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말고 이제 공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포든이 이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로 공을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온 상황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칸지가 넘어오면서 여기서 아칸지한테 주니까 그럼 크로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붙어야 되고. 붙으면 여기서 2대1 걸려서 케빈 드브라이너 가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게 이제 박스 쪽에서 많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후반에 케빈 드브라이너가 계속 이 장면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시티가 의도했었던 거고.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4-2 상대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시티가 오른쪽에서는 좀 공략을 계속 했어요. 오른쪽에 계속 공략을 했는데 반면에 근데 제가 왼쪽 갔을 때 같은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을 이건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시티가 결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 시즌에가 이제 떨어진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릴리시가 특히 있었을 때 저희가 또 그 파우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박스 근처로 내려서 여기서 그릴리시가 공을 잡게 되면은 더블팀을 가거든요. 왜냐면 1대1은 너무 위협적이니까 여기서 더블팀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더블팀을 갔을 때 그러면은 프리로 나오는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그냥 곧바로 프리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아니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끌어맞추겠죠. 중앙 미드가 끌어맞추는데 끌어맞춰도 그럼 또 여기서 추가적 여기 있고 여기서 2대1이 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는 중거리 슈팅이 많이 나왔던 게 균도간, 로드리, 데브라이너 그렇게 해서 계속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좌우에서 그게 계속해서 반복됐죠. 오른쪽 측면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을 때 더블팀 오고 그 다음에 왼쪽 측면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릴리시가 있을 때 더블팀 오면은 귀신같이 그릴리시가 했어요. 일부러 한 타임 늦게. 이렇게 해서 공략을 당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시티가 올라갈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2차전에도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 골이 뭐였어요? 그바르디오 골이죠. 그릴리시가 보면은 질질 끌어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발베르데 오는 거 보니까 띡 패스하고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랐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그바르디올이 왼발잡이니까 오른발도 보통 잘 쓰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더블팀 왔기 때문에 주고 여기서 땅 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바르디올이 저 지점에서 슈팅 때리는 걸 경계할래? 아니면 그릴리시를 더블팀으로 막을래? 하면 그릴리시를 막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니까. 그바가 거기서 때릴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포든 골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오는 거였고 이제 그바르디올 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게 두 골이나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시퀀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시티가 그래도 또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은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도 이걸로 떨어졌는데 1차전에 또 당했으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나서 또 했는데 이거를 2번이나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처가 힘들다. 얘는 수정할 생각이 없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능에 기반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니시우스랑 벨링엄을 와서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하라고 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창 때 기억하는 그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막
그리즈만이랑 디에고 코스타가 하던 걸 얘네한테 힘들지. 예, 생각이 안 들죠. 시키기가 힘들 거고 항상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데는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이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 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윙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 있을 때 이쪽 있으면 이제 윙이 끌려가잖아요. 네. 발베르데가 해서 끌려가는데 네. 박스 안으로 내려왔을 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분의 1로 왔을 땐 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그건 거죠. 여기서 그냥 주게 되면은 이 센터백이랑 풀백 사이 갭 일로 지나가 버리니까 예. 일로 지나가 버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건 레알 마드리드이 안첼로티 감독 오고 계속 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5백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까르발 땡기고 발베르데 내려가고 발베르데 오고 그리고 이제는 더블팀을 안 가더라고요. 그냥 1대1로 아예. 네, 더블팀을 안 가버리고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누가 와요? 벨링엄이 오더라고요. 벨링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스가 거의 안 왔어요. 이게 경기 내내 반복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보면서 이거 보고 그랬어요. 이거는 올라가도 할 말 없겠다. 이 주요한 패턴을 어떤 막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레알이 아예 순간적으로 5-4-1처럼 그냥 아예 싹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벨링엄은 원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 가졌을 때도 엄청 경쟁적이지만 공 없을 때도 엄청 경쟁적인 선수라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의 메커니즘상 그리고 시티라는 팀을 챔스에서 만났기 때문에 역습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놨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더블팀 안 주고 더블팀에서 발생하는 그 뭐라 그러지 손해보는 장면 자체도 없애버리더라고요. 제가 벨링엄 오프더볼 움직임이 진짜 좀 쩐다라고 느꼈었던 게 제가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마요르카 레알. 네네. 직접 가서 보는 직관의 장점은 캐리그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하는 선수만 따라갈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그쵸. 왜냐면 중계 중에 그게 힘들잖아요. 시야가 따라가야 되니까. 시야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네. 아니니까 그래서 몇몇 선수를 이렇게 쭉쭉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벨링엄을 계속 이게 따라다니는 그런 마크맨은 있어요. 네. 근데 그 마크맨이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마크맨 선수가 꽤 자주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찾아. 벨링엄을 어디 갔는지. 어. 왜냐면 얘는 장코치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온더볼에서도 엄청 강한 선수지만 공 없을 때 그런 경쟁심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활동 방향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할 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1차전 때 똑같이 공략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2골을 먹혔기 때문에 이거는 시티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1차전에서는 안 됐던 걸 안첼로티 감독이 이건 전술적인 거죠. 진짜 네, 말 그쵸. 그대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건 감독이 어쨌든 간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지시를 당연히 받았다고밖에 네, 생각할 수 없는 네, 답변이고. 네. 안 하던 거였으니까. 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아냈고 반면에 근데 또 재밌는 건 그건 거죠. 재밌는 거는 더블팀 안 좋은데 그릴리시 교체하고 누구 나왔어요? 도쿠 나오고 그러니까 도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했어요? 그냥 원원원으로 1대1 가서 그리고 해서 골 장면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동점골 나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또 재밌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1대1에서 차이가 나왔다는 건 또 재밌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이 뭐 승부차기이긴 하지만 올라가도 이거는 뭐 올라갈 만했다. 완전 싶은 운에 거죠. 의해서 올라간 거 아니다. 네. 또 별개 또 준비가 어쨌든 됐다. 누닌이 올 시즌에 그래, 정말 누닌 잘하고 좋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과르디올라도 얘기하는 거죠.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무슨 디테일로 가지고 뭘 어떻게 더 했어야 올라갔을지 난 모르겠다. 좀 맨시티가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더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예전에 스콜라리가 역사라리. 첼시 있을 때 예. 맨유한테 지고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좀 첼시가 너무 무기력했단 근데 말이야. 스콜라리는 진짜 몰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인터뷰를 보고 조금 실망했거든. 그 인터뷰를 사실 펩 정도가 하는 거 말고 네. 감독들이 하면 팬들이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긴 해요. 물론 스콜라리도 대단한 감독이지만 그게 사실 네. 대단하지. 진짜 이게 대단한 나중에 감독이지만. 조롱거리가 돼서 그렇지만 네. 아르테타도 안 좋을 때 약간 맞아 좀 이상한 인터뷰 하고 그- 그랬었어.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못 찾겠다라는 뉘앙스 인터뷰를 했을 때 팬들이 되게 답답해했거든. 아니, 맞아요.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이 느낌인데 이제 아마 충분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아마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워딩으로 나오면 팬들이 좀 안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뭐 레알 맨시티 둘 다 정말 잘한 경기였고 네. 이런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기 보려고 사람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팀도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챔스 보는 맛이 레알 맨시티는 사실 뭐 좀 결승에 가까운 경기니까. 네. 근데 저는 시티는 이번에 뭐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혼란은 조금 약간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뭐가 우려스럽냐면은 뭐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이렇게 막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비 그냥 사사이로 한다고 치면은 발생하는 공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앙 미드필더 둘 같은 경우가 자기 등 뒤에 있는 선수를 막다 보니까 이 둘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봤는데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제 센터백에서 센터백에서 다이렉트로 나오든 아니면은 이제 미드필드에서 나오든. 네.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요. 여기 있을 때 한쪽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서 받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로드리고 이게 아칸지면 이제 로드리가 풀인 거죠. 여기서 3자로 해서 1선 등 뒤에서 이제 2선 바라보고 공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혼란이. 네, 너무 많아요. 이거를 앙리가 보니까 뭐 그 MNF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앙리가 홀란드 얘기를 좀 자주 해요. 네, 앙리가 그래서 앙리도 제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봤더라고요. 최근 제가 시티 경기를 보면은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지난 시즌 아스날이랑 했을 때 아스날 홈에서 했을 때 시티가 이제 재미 봤던 거는 그거죠. 이제 그냥 뭐 그대로 두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롱패스 나오고 바로 공중볼 떨궈서 이제 데브라이너가 공 잡아서 이제 공격해서 재미를 봤던 건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시티 자체가 상대 팀들이 보통 내려앉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의 공간. 근데 여기서 받았을 때 등을 쥐고 받을 때 발로 그러니까 땅볼을 받을 때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확실히 이걸 사실 감독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건 이 거잖아요. 개인 폼의 좀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앙리는 얘기를 하는 게 수비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발잡이고 수비가 무슨 발잡이냐에 따라서 공을 못 뺏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팔로 거리감을 가져가고 이제 공을 내가 어디에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르디올라가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 하는 네, 그리고 스타일이니까. 그 안에 그 수많은 코칭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개인 비디오 세션을 경기 끝나면은 그 담당이 무조건 해요. 무조건 불러서 따로 하고 하는데 얘기가 안 될 거나 얘기가 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류디거한테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보면은 그러니까 나초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초한테도 거기서 이제 이게 막 다리 사이로 나초가 발 뻗어서 막 공을 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약간 골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위축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축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그냥 기술 전술적에 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히 골 먹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자체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고 챔스는 끝났어도 이제 리그 우승 경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스날 바이언도 뭐 나름 좋은 경기가 나왔고 맨시티 레알도 좋은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4강을 또 기대하면서 화이팅 하시죠. 내가 뭐하러 화이팅을 해요? 네, 리그 화이팅 하시라고요. 쟤네들이 하겠죠. 네, 아스날 화이팅. 네, 제가 화이팅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헤이드풋볼 목요일 니들이 화이팅을 잘해야지. 네, 목요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